저와 함께 사건을 파헤쳐 주실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사건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금은방 싹쓸이 절도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절도범은 보시는 것처럼 잡고 보니 치밀하거나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 누군가 진열대 위에 덮개를 주저없이 걷어내더니 쾅! 미리 준비한 공구로 내리칩니다. 귀금속을 담고 또 담고 이렇게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는데요. 모자에 마스크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보이지 않는데 정체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금은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도구로 귀금속을 털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1분 만에 2,500만 원치의 귀금속을 싹쓸이해 갔다. 굉장히 흔한 범죄는 아니죠? 공구 내려치는 모습이 상당히 과감하고요. 깨진 유리창 속 안에서 이 귀금속들을 반복해서 담는 모습이 상당히 신속합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통상 초범의 경우에는 혹시 손에 상처를 입을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예행 연습을 거쳤거나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모든 범죄자들이 신속하게 범죄를 끝내고 도주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1분 만에 모든 범행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예, 주저없는 범행, 예사롭지 않다는 건데요. 과연 범행 수법은 어땠을까요? 신출귀몰, 치밀한 범행. 용의주도한 A씨의 범행 수법입니다. 얼굴 가리고 잠금 장치 파쇄하고 1분 만에 절도 번호판을 가린 채 도주했습니다. 더더욱이나 CCTV 미설치 지역만을 골라 도주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네. 번호판을 가린 채 CCTV 미설치 지역을 골라 도주했다.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얼굴을 가린 것 자체는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차량 번호판을 검정색 테이프로 가린다든지 범행 이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인근 지역 시골길을 따라 4시간에 걸쳐 100여 킬로미터를 내달렸다. 상당히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밟히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예.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신원만 특정되면 검거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신원이란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인상착의 그리고 차량, 차종, 차량 번호 등을 통합해서 일컫는 용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도 전혀 특정되지 않다 보니 경찰은 천여 대의 CCTV를 전수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CCTV 분석에만 2주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의 솜씨가 틀림없어 보이는데 잡고 보니 이랬습니다. 금은방 털이범을 잡고 보니 도주 예상 모든 구간의 CCTV를 분석해서 용의 차량을 추적했고 소유자 A씨를 특정합니다. 20일 만에 검거했는데 다름 아닌 금은방서 가까운 파출소에 근무하는 임모, 경위, 경찰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범인이었습니다. 임모 경위가 현재는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CCTV 관제센터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근무 경험을 통해 범행 후 차량을 이동할 때 이동 거리가 멀고 복잡할수록 추적이 어렵다는 경험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모 경위가 검거 당시에 어떻게 나를 찾았느냐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당황한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방범용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고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이 일반화되면서 결국은 검거되기 마련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했다. 하지만 다에게 채무를 저질러 범행을 했다는 건데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빚이 많이 가지고 갑자기 범인을 데려야겠다 얘기를 해요. 출근도 하고 또 병가도 내고 연가도 쓰고 했더라고요. 번호판을 가리고 또 저녁 시간대만 운행했기 때문에 차량 특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범인이 경찰이라는 걸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육장 삭혀주고 지육장 삭혀주고 나이 정령이 있는데 범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소식 들었을 때는 좀 심정은 어땠어요? 일반 시민 아니고 경찰이었다니까 조금 이제 생각은 들긴 하는데 경찰도 사람인데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변호사님, 네. 훔친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은 그대로 찾았나요? 지인들에 따르면 임모 경위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모 경위가 이렇게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하다네요. 검것이 당황했다고는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침입 절도, 일반 절도와 다르게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손괴 절도이지만 다행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됐기 때문에 임모 경위는 앞으로 1년 6월 정도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다음 절도범 만나보겠습니다. 절도범 잡고 보니 이번엔 허수라고 합니다. 효자인 줄 알았더니 지난해 12월 15일 광주 북구에 또 다른 금은방입니다. 부모님께 선물할 금목걸이 팔찌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60대 여주인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바로 꺼내 훔쳐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팔찌 모두 유흥에 탕진을 했는데 완전 범죄가 성립된 걸까요? 문제는 범행 장소에서 50m 떨어진 주유소 화장실에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벗어놨는데 중요한 건 그 코트 안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지난 4일 체포됐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굉장히 완전 범죄 같는데 너무 허술한 면이 있네요, 진짜. 이 피의자가 자신의 모습이 CCTV에 찍힐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코트도 착용하고 있었는데 코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니 이 코트만 벗어서 버려버리면 경찰이 자신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피의자가 범행 직전에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개통 시에 작성한 가입 신청서를 이 코트에 넣어두고는 예. 코트를 그대로 버려버린 겁니다.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 버리고 도주를 한 것이죠. 사실 코트를 버릴 당시에 자신의 지문이 묻지 않을까 상당히 주의했을 것으로도 추정되는데 예. 정작 중요한 단서는 남겨놓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은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허술한 범인에다 경찰의 노고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동 경로가 파악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변 휘발유 주유소 화장실을 찾아서 그 코트에 남겨있는 단서를 찾았다는 점 경찰도 칭찬해 줘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절도범 만나보겠습니다. 절도범 잡고 보니 이번엔 운이 없건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8년 4월 늦은 밤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금은방.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 야심한 밤에 금은방은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됐습니다. 허둥지둥 건물 밖으로 나온 여성은 황급히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과연 6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가마솥 벽이 뚫렸네요. 벽을 뚫고 귀금속을 훔치려던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벽이 꽤나 두꺼웠던 모양입니다. 6시간 동안 뚫다 못 뚫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네. 6시간 동안 뚫었는데 실패했다. 정말 운이 없는 건가요?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은방 주인이 15년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철판으로 금은방 전체를 둘러 쳐버렸습니다. 금은방 자체를 금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금고로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것인데 외양간을 고친 덕에 추가로 손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36세 된 여성인데 카드 빚이 2,500만 원에 달하자 고민 끝에 이 금은방 절취에 나섰습니다. 사전 답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금은방에 찾아와서 주인과 상담하고 내부도 둘러보고 난 다음에 한 달 뒤 범행 도구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 파헤친 남자였습니다. 박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